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야, 올해 정말 뜨거운 한 해죠. 정말 수많은 차들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어마어마한 차들이 줄줄이 나왔죠. 기아에서 EV9 나왔고, 현대 코나 EV 나왔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나왔습니다. 소나타도 페이스리프트 나왔죠. 야,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차 없어요? 없어요?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진짜 몰라요? 세대차 느끼네. 여튼 올해 2023년 하반기에는 진짜 인기 차종들이 등장합니다. 국산차만 해도 무려 10종이에요. 2차. 오야, 2차. 아, 대단한데요. 2023년 하반기 어떤 차가 나오는지, 그리고 2023년 최고의 차는 어떤 차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수많은 차 중에 저희 모카가 사야 될 차는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하반기 곧 등장하는 차입니다. 바로 아이오닉 5N. 와, 기대했던 차예요. 아이오닉 5N은 아이오닉 5라는 말을 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오닉 5는 워낙 뚱뚱한 SUV 같은 느낌의 차잖아요. 너무 거대한 차. 근데 아이오닉 5N은 그런 차가 아닙니다. 이건 고성능 차예요. 아이오닉 5에 가까운 차가 아니라 N에 가까운 차. 고성능 N을 만들었는데 N으로 전기차로 만들려고 보니까 현대차에서 만든 차가 딱 두 개,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잖아요. 그 중에서 아이오닉 5를 선택했다 뿐이지, 어쨌든 전기차,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차입니다. 티저 영상도 나왔죠. 티저 영상 한번 볼까요? 아우 멋집니다. 아우 멋져요. 스웨덴에서. 드리프트와 NTCR하고 같이 이렇게 막 달리는 모습. 에피소드 2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2는 오! 소리. 엔진 소리 같은데? 이야,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이 소리도 들으셨죠? 소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소리가 와 이렇게 나잖아요. 야, 이렇게 나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초크다운 하는 이런 변속 사운드 이런 것도 나잖아요. 훌륭합니다. 아니, 실내에서 스피커로 나는 소리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밖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밖으로 나가는 스피커가 있어서 밖으로 엔진 소리처럼 왕 이런 소리가 막 난다니까. 신기하죠. 아무튼 여기 보면 살짝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번호판 보면요, HN 현대 N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7478 여기 써 있는데 7은 N 중에서 7번째 N이다 이 얘기고요. 478은 478kW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력으로 환산하면 무려 650마력. 와, 지난번에 EV6 GT 나올 때 제가 막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국산차 통틀어서 역대 모든 국산차 중에 가장 강력한 차라서 580마력이나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650마력 됩니다. 대단하죠. 650마력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포르쉐 911에서도 911에 터보 있고 터보 S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다는 게 터보 S인데 이게 650마력. 맥라렌 650S 이렇게 생긴 차예요. 요거 왜 650이냐면 무려 650마력이라고 650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이렇게 생긴 차, 이거 몇 마력입니까? 640마력.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렇게 생긴 SUV, 이거 이 거대한 SUV가 65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650마력이 보통 끝판왕 같은 숫자예요. 아이오닉 5N이 이 650마력을 낸다는 겁니다. 그럼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우루스가 3.5초 정도 되거든요. 무게도 우루스랑 굉장히 비슷할 거고 에어로는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아마 우루스보다 시속 100km 가속시간이 좀 더 낮을 거예요. 이건 전기차니까 더 빠르겠지. 3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3초 안으로 2.99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훌륭합니다. 상당히 기대되고요. 우리사도 이제 아반떼를 팔고 이걸로 사야 되나 이런 살짝 고민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차 공도의 제왕이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강력해도 사실 전기차는 그냥 멋이 없어, 전기차는 달리는 느낌이 안 나,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솔린에서 느꼈던 거 느끼게 해줬습니다. 우선 변속 충격을 넣어봤어요. 전기차가 보통 쭉 가속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시프터가 이렇게 딱 변속될 때 변속되는 느낌을 쿵 줍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철컹하는 이런 변속 느낌이 나고요. 제가 독일에서 지난번에 타봤을 때 이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 변속기 느낌이 납니다. 둘째, 사운드는 가상 사운드 안에서 나고요. 밖으로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부앙 따다다다 이런 팝콘 사운드까지 나요. 게다가 브레이크도 지금 큰 용량으로 바꿨잖아요. 브레이크도 키우고 서킷을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자동차라는데 이거 어떤 차인지 궁금해지시죠? 뉴르부르크링에서 테슬라를 이겨줄 수 있을까? 여튼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역시 가격이겠죠? 지금 현재차라고 할 수 있는 EV6 GT 가격이 7,500만원. 그거보다 출력이 더 높잖아요. 더 본격적인 스포츠카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EV6 GT는 기존 것에서 최소한으로만 바꿔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본격적으로 갔어요. 비쌀 것 같아. 아무래도 EV6 GT보단 비쌀 것 같습니다. 8,000 넘는다고? 8,000 안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오닉 5N 어떤 차인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실구매가 2천만원대의 전기차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전기차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요리 비싼 차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니구만, 저건 너무 비싼 거구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내일하면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도 경차인데 내가 어떻게 경차를 타냐 이러실 수 있는데, 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커요. 다들 딱 타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차 되게 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전고가 일단 1700mm예요 1700mm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기아 소렌토 전고가 1685mm입니다 소렌토보다 레이가 오히려 15mm 더 높아요. 레이가 그렇게 큰 차입니다. 모르셨죠? 내 키보다 크냐고? 아니 내 키보다 작지, 뭔 소리야. 윤석로 대표, 죄송합니다. 게다가 도어 앞쪽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활짝 열고 나면 여기 뭐가 없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B필러가 없습니다. 기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이만큼 열려요. 카니발의 슬라이딩 도어 열었을 때보다 더 큽니다. 훨씬 커요. 훨씬 크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에 짐을 넣을 때 이만한 짐을 그냥 쓱 넣을 수 있는 거죠. 엄청 큰 짐이라도 막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쟁사들이 있고 경차들도 많이 있지만 레이 같은 차는 없는 거죠. 이 레이를 대체할 만한 차도 없습니다. 레이에 가득 찬 짐을 꺼내서 이걸 옮겨 실어야 된다? 그럼 소렌토 정도는 안 되고 봉고 트럭이 와야 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다마스 택배 정도 와야 돼요. 그런 정도의 적재 공간. 어린이 키 한 150 정도? 그 정도 되는 데까지는 그냥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서서 걸어 다니고, 차에서 내릴 때 나가서 우산 펴면 그 사이에 맞잖아. 그게 아니라 차 안에서 우산을 펴, 그리고 그대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넓은 공간을 보여줘요. 높고 넓게 개방되는 문, 정말 편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동차기도 하죠. 근데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밟아보면 엔진 소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안 나가니까 차를 자꾸 밟아야 되고, 자꾸만 밟으니까 소음은 커지지, 연비는 떨어지지. 게다가 4단 변속기. 레이 진짜 정말 좋은 차인데 이거 파워트레인을 보면 이게 너무 큰 단점이 되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죠. 출력 136마력, 소음 훨씬 적겠죠. 주행거리 한 번 충전으로 200km 정도 가는 차예요. 가격은 3천만원 이하. 이거 모든 걸 갖췄죠. 크기면 크기, 공간이면 공간, 연비면 연비, 가격이면 이제 완전치 아닌가. 이 정도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야 될 차가 너무 많아. 네, 다음은 산타페 풀체인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 현대차의 최대 기대작,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희도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요. 관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 93만, 그 다음도 30만. 지금 합치면 조회수만 200만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소렌토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작년 한 해 소렌토 판매 대수를 보면 68,000대, 근데 산타페는 28,000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도 못 팔았어. 이게 산타페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산타페 풀체인지 정말 제대로 칼을 갈고서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 나오는 산타페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산타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1세대 이런 느낌, 2세대 이런 느낌, 3세대 이런 느낌, 4세대도
여기서 조금 실수했나요? 지금 5세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1세대 나올 때 2세대 나올 때 요쯤만 해도 현대가 추구하고 있던 방향이 이렇게 플루이딕한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흐르는 느낌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의 이미지가 HCD1, TV론 뭐 이런 차였죠. 그 느낌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는 좀 강인하고 선명하고 뭔가 도전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뀐 것 같고요. 크기도 기존의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조금 작아서 아쉬웠어? 그럼 소렌토보다 훨씬 크게 해줄게. 모하비만큼 크게 해줄게. 모하비보다 더 크게 해줄게. 라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키워졌습니다. 뭐 디자인이 약간 디펜더 닮은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디펜더가 훨씬 비싼 차인데 뭘 닮았으면 어때? 지금 봤을 때는 산타페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산타페라고 해도 돼요. 그냥 다른 차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라칸이나 갤로퍼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신형 산타페. 당연히 주력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내놓을 것 같고요. 첨단 기능에 넓은 공간에 우수한 연비까지 모든 것들을 갖춘 SUV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사야 되나? 조회수도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해야 되나? 자, 다음은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리고 제네시스니까 더더욱이 보수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일단 헤드램프가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G90에 들어가는 MLA라고 하는 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요거 여기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릴도 좀 바뀌네요. 테일램프도 좀 바뀌어요. 여튼 요즘 차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GV80은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GV80 쿠페가 나온다는 점이죠. 아, 이거 보셨죠? 지난번에 이 꽃담 황토색 택시 같은 차 이거 제네시스 최초의 쿠페형 SUV라고 하는데요. 약간 GV70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GV80의 그 크기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굉장히 유려한 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라면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공략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이게 곧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올해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먼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쿠페 모델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정말 많이 바뀌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그냥 제네시스 수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페이스리프트 하는 차가 있습니다. G80. G80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차죠. 10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있는 차인데 지금 시작 가격을 보면 5,500만원, 옵션을 다 더하면 9천만원. 이야, 5,500에서 9천만원이나 되는 이 차가 10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있다. 정말 대단한 코리아죠.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기도 하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쉽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헤드램프에 MLA가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테일램프 조금 바뀌고 머플러도 조금 바뀐다고 해요. 제네시스들의 변화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네, 드디어 기아 소렌토입니다. 이야, 기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얼마 전에 영상 보내드렸죠. 영상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 소렌토는 이랬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소렌토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뀌죠. 왜 이렇게 많이 바뀌냐면 조금 더 남성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경쟁자 산타페의 경쟁을 물리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죠. 근데 소렌토 같은 차는 판매보다 생산이 더 중요한 차입니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문해도 17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2024년도 아니고 2025년 1월쯤에 받는다는 얘기죠. 야, 이게 말이 되나? 소렌토 외관 못지않게 실내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강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안 돼 있다. 연결 안 돼 있어도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여튼 이게 올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아 입장에서도 부품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먹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빨리 높여주는 게 이 차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냥 디젤, 가솔린 다 단종시키고 하이브리드만 팔아요? 그것도 뭐 그래도 괜찮나? 네,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차가 있습니다. 올킬한다, 이 평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동차,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기대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외관 일단 뭐 이렇고요. 실내 뭐 그다지 뭐 좋아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카니발은 그동안 파워트레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2.2L 디젤 아니면 3.5L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파워트레인 2.2L 디젤은 덜덜거려서 싫고 힘이 부족해서 싫고 3.5L 가솔린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싫고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5L 가솔린은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었죠. 이 카니발에 딱 맞는 파워트레인은 역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니발 안 그래도 잘 팔리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니발 잘 팔리는데 미국에서 경쟁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미국에서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다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비싼데 근데 우리 연비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하고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잖아. 우리 엔진이 좋아. 그냥 이거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소비자들은 다르죠. 소비자들은 이 하이브리드냐 아니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 자동차에 하이브리드를 얹은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에나 하이브리드 오디세이 이런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지금까지 정보로는요 2.5L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언젠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6L 터보라도 뭐 아쉽진 않습니다. 출력이 무려 230마력, 가솔린 3.5L보다는 힘이 많이 약하고요 2.2L 디젤보다는 힘이 훨씬 센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2.5L 터보 하이브리드도 준비가 돼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면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카니발로 할까? 네, 다음은 K5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요번에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완전히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이거 뭐 매기타다 뭐 더듬이냐 뭐 이러면서 정말 놀림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일자 램프 달고 이걸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멋지게 바뀌면서 분위기가 대반전했습니다. 야, 이거라면은 이제 K5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또 소나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0 위주의 자동차였는데 이제 1.6 터보를 메인으로 해서 조금 더 고성능 이미지를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하이브리드가 기존하고 같은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것 같아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고 1.6L 터보가 메인 엔진이 됐으면 그럼 이쪽으로 볼륨을 좀 몰아주는 게 좋지 않나. 페이스리프트라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진 않고 2.0L 하이브리드를 그냥 쓸 것 같은데 저는 1.6L 하이브리드 좀 넣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의 만족감을 좀 널리 퍼뜨려주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내비게이션 크기가 커질 것 같고요 소나타처럼 나파 가죽 시트로 멋지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아 모닝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미 이 차는 좀 유출된 어쨌든 디자인이 나왔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멋집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좀 근육질로 생겼죠. 귀여운 느낌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저거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인데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닝 3세대의 1차 페이스리프트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이전엔 이랬고 이후엔 이렇다. 아니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 너무 조금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무슨 풀체인지 같아요. 이번엔 페페리라고 해야 되겠죠. 기아 패밀리룩을 딱 지키면서 뭔가 SUV 스타일의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로형 램프를 패밀리 전체가 이어가야 되니까 그 세로형 램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급히 페이스리프트를 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근육질 넘치고 좀 당당해 보이고 사고가 나도 좀 덜 다치겠네 이런 느낌의 강인한 느낌까지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엔진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 터보 엔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터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친환경 규제 때문에 엔진룸이 작아서 터보를 못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보닛이 높아졌으니까 엔진도 업그레이드하면서 캐스퍼보다 더 강력한 엔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100마력 넣어주고 좀 잘 달리게 하고 그러면 경차라도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G 토레스 EVX. 근데 토레스 EVX라는 이름은 입에 잘 붙진 않네요. 토레스 EVX가 있고 EVC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여튼 지난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가장 큰 특징 BRD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산 배터리를 그냥 넣고요. 이 배터리는 LFP 배터리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기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르노 이런 자동차들 중에서 아직 LFP를 넣었다라면서 좀 가격을 낮추고 나오는 전기차 아직은 하나도 없죠. 물론 기아 레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를 넣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내구성 길게 오랫동안 수명이 길게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레스 EVX도 이런 LFP 배터리를 넣는다는 건데 지금 겨울철 주행거리가 상당히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특징은 이 충방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화재 위험이 적고 수명이 길고 등등등 좋지만 겨울철의 주행거리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괜찮겠죠? 괜찮을 걸로 믿습니다. 올해 트랙스 나와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쉐보레 브랜드 이번에 또 신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완전 신차는 아니고요.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실내보면 트랙스가 더 고급차로 느껴져요. 이 디스플레이도 훨씬 크고 게다가 전장도 놓고 보면 전장도 트랙스가 더 깁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더 윗급인데 더 작아요.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지금 테스트 주행 차량이 국내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디자인까지 이렇게 공개를 마쳤습니다.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 실내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이런 실내로 바뀝니다. 트랙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전면부도 조금 더 강한 인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여튼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올해 나오는 신차들 알아봤는데요. 걸을 타선이 없네.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돼? 아이오닉 5N이요? 저희 설문조사 같은 거 올려서 구독자님들이 어떤 거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를 또 구입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안 나온 차인데 미리 설레발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차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 이 자동차 회사들의 노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가격을 조금만 이렇게 동결 아니면 조금 인하대학교 이 정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